오늘 조선일보의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줄곧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어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대충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무능한지 알았을 겁니다.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 정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불로소득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속으로 욕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은밀히 불로소득의 환상을 공유한다라고 오늘 조선일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로또에 이르는 모든 크고 작은 투기 행위의 내면에는 불로소득을 향한 달콤한 욕망이 숨어 있고, 그래서 그런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학은 할지언정 분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투기가 후회하게 될 바보짓이라고 공언한 정부의 정책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것으로 모자라 무능력자로 조롱받게 되면 그 감정의 인계철선이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반인 집이나 땅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 특히 한국은 땅이 좁아서 좋은 위치에 집이나 땅이 극소수 제한되어 있는데 이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방관함으로써 집 없는 자의 박탈감이 최고조로 이르게 하는 상황을 조성해 놓고 신도시를 그 대책이라고 내어놓고 그걸 지행하는 주체를 LH한테 맡겼는데 LH 직원과 이 정권의 고위층부터 하위층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투기에 나선 것은, 그리고 이 사태를 지금도 대충 덮으려고 하는 정권의 행동은 그야말로 현 정권의 치명적인 사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중앙일보에 벼락거지들의 부동산 벌루라는 칼럼이 나왔어요. 지난 주말에 나왔어요. 최근한 결혼한 젊은 부부가 연골로 집부터 샀다. 그들의 집장만 스토리는 마치 어드벤처 같았다. 10만 대 1에 달했다는 신혼부부 주택 청약. 놀라운 경쟁력을 뚫고 당첨된 사람 중에 돈이 부족해 포기한 사연 등 젊은 층의 집장만 사연은 구구절절했다. 이들도 결국 나라가 반값으로 준다는 꿈같은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전생의 나라를 3번이나 구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포기했고, 오직 인서울 목표로 서울 경계 안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성공했는데, 싼 아파트 찾아 산말리 발품 팔고 가능한 모든 융자 받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일부 털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꾸미는 부분도 포기하고 앞으로 버는 모든 돈은 은행 돈이고 이자 내야 되고 해저 생계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쓰던 물건으로 신혼살림 했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이렇게라도 해서 집을 사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들을 보면서 짠했는데, 그런데 대다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도 사치고 중고 쓰면서 어쨌든 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근데 집 만드는 게 벼락거지 면하려고 하는 거다. 최소한 자구책이다. 그래서 벼락거지로 몰리면 부동산 우울증, 부동산 벌루로 정신마저 피폐해지고, 신종 우울증인 부동산 벌루는 요즘 집이 있으나 없으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대부분 겪고 있다. 그때 집을 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많고 저도 많을 것, 이런 게 많겠죠. 그런 후에 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공포, 가족 간의 원망, 그리고 집 사기를 미뤘던 가장들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책까지 겹치면서 우울증을 넘어 감정 파탄까지 오고 살인도 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욜로 등을 이야기하던 힐링 등을 말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을 하고 있고, 핵심은 부동산이고, 주식, 비트코인 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장만하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도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상급지 아파트 장만이 최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정권이 솔직히 전 국민을 부동산 올인하게 만든 정권인데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나라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적폐로 모는 척 했지만은 적폐 이전에 비싼 집 가질수록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 가지고 종부세로 죽는 소리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 중에 벌써 집 팔아서 세금 내고 현금 짭짤하게 챙긴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와 거기에 일부 국회의원부터 이 공무원 등의 행태 등이 가세되었다 하니까 이제 이 정신병이 화풀이 대상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 반정권 정서로 번져가면서 화풀이 대상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이 정권의 완전히 불공평에 대한 좌절로 그냥 참지 않겠다고 간 겁니다. 그래서 LH 직원들이 이걸로 해고돼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우습게 돼버린 상황에서 정부가요, 이 사람들의 의식을 피폐하게 만들고 막장으로 몰아갔고 투기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LH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을 제대로 지금 질른 겁니다. 그래서 응징하고 낙인 찍고 정오 정치를 부추겼죠. 부동산으로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돌아갔느냐? 이 정권한테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 이익이 엉키는 이런 이해 충돌.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 공정에 관한 문제다. LH 투기에 대통령 분노하지만 그 측근들은 반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실련의 김 본부장은 문에 대해서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해라. LH 직원 7명만 추가된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헌일의 시간만 소모했다. 수사권도 없는 공무원을 가지고 시민단체가 했던 토지거래 내역과 직원 명단 대조만을 했다. 그건 우리도 한다. 이건 뿌리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문이 이런 말할 자격도 없다. 불필요한 3기 신도시 건설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땅 투기하라고 유인한 사람이 문갈이다. 문갈이부터 책임 통감 사과해라. 자, 경실련은 문이 취임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작년 말까지 78% 올랐고 25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은 문재인 재임 중에 40개월 동안 집값이 올랐다. 84개월 중에 40개월 동안 끊임없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고위관료가 무능해서 부동산 투기를 안연하게 했고 공기업 직원까지 돈 벌 기회라 생각하고 뛰어들었다. 정부는 이사 대책에서 공기업 주도로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LH 직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 후회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떠드는데 결국 주인들을 얕잡아 보는 게 몸에 배였다. LH에 과도한 특권을 줬고 주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는 토지 수용권, 신도시 택지 개발을 좌지우지하는 독점 개발권, 논밭이나 그린벨트 등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가진 LH 같은 조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싸고 좋은 집을 지어 집값 안정시키라고 이런 조직 만들었는데 헛일을 했다. 노무현이 2004년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길 수도 있다면서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번복했고 그때부터 LH가 집값 바가지를 세웠고 3대 특권으로 저들 배만 불리고 있다. 그래서 경실련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아파트 거품 빼기 본부를 만드는 것도 노무현 때다. 자, 3기 신도시를 취소하면 국민이 더 어렵지 않겠냐. 이제 조선일보다운 질문이죠. 3기 신도시에 민간 재벌 건설회사들이 뛰어들어가 돈 벌어야 되니까요. 3기 신도시 취소한데도 투기꾼들이 손해보는 일밖에 없다. 수도권의 신도시를 안 지어도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로는 집값 못 잡고 투기만 성행한다. 신도시보다 나은 공급 대책이 있냐?
노무현이 집값 잡겠다고 2기 신도시 건설 발표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송파 위례 신도시까지 했는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문도 아파트값 오르니 3기 신도시 말한 거 아니냐. 신도시 없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집값 내렸다. 그러면서 이 스케치북 크기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이 아파트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자곡동에 있는 LH 강남 힐스테이트 사진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로 공급한 거 아니냐. 이런 아파트 지으라고 LH가 존재한다. 토목 건설을 잘하는 이명박이 LH 시켜서 2011년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에 분양했다. 땅은 빼고 아파트 건물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했다.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550에서 600쯤 한다. 이분도 좀 거품을 말하네요. 30평 아파트를 1억 8천에 지으면 되니까 LH가 3억에 팔아도 남는 장사다. 자, 그러면서 2011년 서울 강남에 반급 아파트가 공급되니 수도권 주택시장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노무현 때 수도권 아파트 분양받은 수십만 명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대치동 아파트 14억 되던 게 8억으로 내렸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사들여 신도시 안 짓고 수도권에 수십만 가구 공급했다. 자, 그러면서 이 정권이 전부 엉터리 수요, 가짜 수요와 이런 것들 투기를 갖다가 자극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강남구 서울 어려운 부지, 제가 하던 이야기죠. 강남에도 이 공공택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구룡마을, 은평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철도 정비창, 노원구 태릉 골프장 등 정부가 소유한 땅이 많다. 저는 여기 연남 센트럴파크 공원 저것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계속 정부 지자체가 소유하면서 25평은 2억, 30평은 2억 5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평당 700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시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거다. 저는 땅도 분양해도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소유한 땅인데 왜 땅은 분양 못합니까? 자, 그래서 매달 그냥 500가구, 1000가구 공급이 되면 10억, 20억짜리 기존 아파트는 내릴 수밖에 없고 전세도 내린다. 이번에 LH 투기 5억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정사건 등 여러 방향으로 확산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뿌리 뽑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정권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 여당이 서울 부산시장 참패하고 내년 대선도 위험하다고 민심이 바뀔 거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인식만 바꾸면 현재 있는 땅들을 사사시 털어서도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곳곳에 정부나 공사가 보유한 땅 아니면 도저히 헐지 않고는 안 될 땅을 정부가 다 수용했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군데군데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가 답이다.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장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